예순을 넘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오해하게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입니다. 평생 우리는 채소만 잘 챙겨 먹으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매일 먹고 있던 채소가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고 혈당과 관절과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채소를 많이 먹는데 왜 몸은 더 무겁고 관절은 더 굳어갈까? 왜 아침마다 피곤하고 속은 더 답답할까? 그 이유는 예순 이후의 몸은 채소의 양보다 종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떤 것은 혈당을 유지하고 어떤 것은 혈당을 갑자기 올리며 염증을 자극하여 장벽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어왔던 채소가 예순 이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채소가 위험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채소는 예순 이후에 몸에서 훨씬 더 큰 회복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피부의 콜라겐을 지켜주고 혈관을 단단하게 유지해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예순 이후에 몸은 느려진 만큼 더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잘 맞는 채소가 들어오면 회복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부담이 되는 채소가 들어오면 불편함은 신호처럼 빠르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채소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날이 늘거나 밤사이 다리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찾아오거나 아침 혈당이 예전보다 쉽게 출렁이는 경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몸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채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가 부담을 줄 수 있고 어떤 채소가 회복을 돕는 채소일까?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예순 이후 몸에서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표 채소 4가지를 설명드리고 반대로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보호 채소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순 이후에는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대표적인 채소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평소에는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채소들이지만 예순 이후에 몸에서는 특정 성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반복적으로 많이 먹는 습관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압을 돕는 채소로 알려져 많은 분들이 샐러드나 주스로 즐겨 드십니다. 그런데 비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자연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작은 결정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예순 이후 콩팥의 역과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이러한 결정이 쉽게 쌓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좋아하는 분들도 매일 먹기보다는 가끔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샐러리나 아루굴라처럼 부담이 적으면서 비슷한 건강, 이점을 주는 채소들을 더 자주 선택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초록 피망입니다. 초록 피망은 완전히 익기 전 단계의 채소입니다. 식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록 피망을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다음날 관절이 더 뻣뻣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은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아니지만 반응이 반복된다면 익은 붉은 피망으로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붉은 피망은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고 자극 성분은 훨씬 줄어들어 어르신들께 더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훌륭한 식재료이지만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예순 이후 관절과 신경이 민감해진 분들에게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고 나면 손발이 무거워지는 느낌, 아침에 뻣뻣함이 더 심해지는 느낌, 관절 주변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마토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이런 반응이 반복된다면 양을 줄이거나 조리해서 드시거나 당근이나 호박 같은 더 부드러운 채소로 일부 대체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익숙하고 편안한 음식이지만 전분 함량이 매우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도 감자를 자주 먹는 식단은 당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피로가 늘어나고 관절 염증이 악화되며 피부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감자를 좋아한다면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먹는 횟수와 조리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형태로 먹거나 콜리플라워나 파스닉 같은 대체 채소를 함께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채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순 이후에는 몸이 처리하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비트는 콩팥, 초록 피망은 장과 관절, 토마토는 민감한 신경계, 감자는 혈당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채소들이 절대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몸이 과거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식탁의 방향을 조금만 조절하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담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을 돕는 채소를 매일 식탁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순 이후 몸을 회복시키고 콜라겐을 지켜주는 채소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예순 이후에 몸이 필요로 하는 재료와 보호장치를 한 번에 제공하는 드문 채소입니다. 콜라겐은 비타민C가 있어야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와 관절, 뼈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단단히 붙어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브로콜리가 몸의 구조를 지키는데 핵심적인 채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빈도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식탁에 올려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채소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오랫동안 건강식으로 알려졌지만 예순 이후에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케일이 노화의 핵심 요소 세 가지를 동시에 지켜주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비타민C를 통한 콜라겐 합성, 둘째는 비타민 K를 통한 골밀도 유지, 셋째는 풍부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케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몸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피부와 관절의 손상을 늦추고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케일은 이 과정을 완만하게 만들어 회복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외부 자극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세 손상에 더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케일의 항산화 기능은 나이 들면서 더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채소는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예순 이후에 놓쳐서는 안 될 채소입니다. 오크라를 요리할 때 나오는 점성 있는 물질은 단순히 식감이 아니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점액질은 장벽을 부드럽게 보호해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장의 흡수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크라의 이러한 작용은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C와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가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이 점성 물질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사이를 채우는 윤활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오크라는 식물성 윤활 작용처럼 작동해 관절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오크라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결합 조직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장을 보호하고 흡수를 돕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진 채소는 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놓치기 쉽지만 예순 이후에는 가장 실속 있는 회복 채소 중 하나입니다. 당근의 주황색 색소는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이 비타민 A는 피부와 관절과 혈관의 얇은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순 이후 이러한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피부는 더 빠르게 얇아지고 관절은 더 쉽게 뻣뻣해지고 혈관벽은 탄력을 잃습니다. 비타민 A는 이 구조들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여기에 당근은 비타민C도 함께 제공해 콜라겐 합성과 보호의 두 과정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같은 색소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결합 조직의 안정성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두 방식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생과 익힌 상태를 번갈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네 가지 채소의 공통점은 단순히 비타민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채소들은 예순 이후에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을 직접 돕습니다. 콜라겐을 만들고 콜라겐을 보호하고 뼈를 강화하고 혈관과 관절의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채소는 단순한 부재료가 아니라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순 이후 식탁에서 어떤 채소가 부담이 되고 어떤 채소가 회복을 돕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하루 식탁에 회복을 돕는 채소 한 가지를 반드시 넣기.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 중 아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꾸려고 할 때 너무 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한 접시에 브로콜리 한 줌을 더 올리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C와 비타민 K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고, 케일 한 컵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능력이 높아집니다. 오크라를 한두 개 더 넣으면 장의 흡수력이 안정되고 관절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회복을 돕는 채소는 양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한 번의 선택이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 실천, 부담이 되는 채소를 갑자기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체하기.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채소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를 좋아하지만 콩팥이 예민한 분들은 샐러리나 아루굴라를 더 자주 사용하면 됩니다. 초록 피망은 붉은 피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과 관절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부담되는 분들은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서 드시거나 일부를 당근이나 호박으로 대체하면 몸의 반응이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감자를 자주 드셨다면 삶은 형태로 조리하고 콜리플라워나 파스닉 같은 채소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의 출렁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채소를 먹을 때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습관 만들기. 예순 이후에는 혈당 반응이 빨라지고 흡수 속도가 과하게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섬유질은 흡수 속도를 부드럽게 만들고 건강한 지방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혈당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영양소가 더 안정적으로 활용됩니다. 브로콜리를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 흡수가 더 잘 일어납니다. 케일 샐러드에 견과류를 한 줌 넣으면 비타민 C와 항산화 작용이 오래 유지됩니다. 당근을 구울 때 소량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섬유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간단한 습관은 예순 이후 식탁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채소를 가능한 한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소화와 흡수의 균형이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채소를 갈아서 마시는 방식은 편리하지만 너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의 출렁임을 유발할 수 있고 영양소 활용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익혀 먹는 것도 괜찮고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한 씹어서 먹는 것이 몸에 더 안정적입니다.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남았습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 회복 채소를 선택해 보세요. 내일 점심에는 부담이 되는 채소 한 가지를 줄여보세요. 그 다음 날에는 브로콜리나 케일을 작은 양이라도 접시에 올려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모여 회복의 방향을 만들고 몸의 반응을 바꿉니다. 오늘의 내용을 듣고 나만 알고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도 같은 고민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채소 선택 하나만으로도 피로가 줄고 관절이 편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식탁은 나이 들수록 약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이 시간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자료가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채소를 줄이고 어떤 채소를 더 자주 드셔보실지 여러분의 선택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변화를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한 한 걸음을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